저희 1차원 배열 이제 마감을 했고요. 다음은 2차원, 3차원 이렇게 다차원 배열이라고 하는데 2차원 배열 이후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원 배열은 평면 테이블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402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402페이지 위쪽 블럭에 굵은 글씨로 2차원 배열은 테이블 형태의 구조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행은 가로 방향으로 긴 줄을 말하는 거예요. 행과 열은 세로 방향으로 긴 줄, 열의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림 9-10에 보면 행이 4개, 열이 2개인 2차원 배열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2차원 배열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선언할 때 어떻게 하는지 밑에 봅시다. 이번엔 슬라이드를 볼까요? 이게 선언하는 문장 요 앞에 타입은 생략했지만 선언하는 문장입니다. 타입 int 한 다음에 arr 이것은 원소 액세스하는 부분이군요. 그러면 선언하는 거는 다시 교재를 가서 봅시다. 403페이지 봅시다. 403페이지 그림 9-11에 오른편에 보시면 중간쯤에 int 스코어 한 다음에 r 사이즈, c 사이즈 이렇게 대괄호를 두 개를 쓰고 각각 앞 뒤에다가 숫자를 넣죠. 이거는 1차원 배열 선언할 때처럼 이 숫자는 콘스트 성격을 가진 숫자여야 됩니다. 변수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 디파인 해놓은 값들 2개를 각각 넣어서 만들었죠. 그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왼쪽에서 우리가 한번 봤으니까 테이블 형태로 된다라는 건 아는데 어느 방향이 5개고 어느 방향이 2개인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앞에 있는 R 사이즈가 로우라고 한다면 가로로 긴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로 사이즈보다는 로 카운트가 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의 개수가 5개예요. 어떤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리고 C 사이즈 칼럼의 개수가 2개예요. 그러면 이건 가로로 긴 블럭이에요? 세로로 긴 블럭이에요? 세로로 긴 블럭이죠. 가로로는 2칸, 세로로는 5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로로 긴 5 곱하기 2 되는 블럭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언할 때 대괄호 2개를 연속으로 쓰면 2차원 배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은 선언하는 방법이고 2차원 배열에 대한 다른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다음으로는 2차원에 대한 부연 설명을 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차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저희 일상생활에서의 차원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점 하나가 있을 때는 이것은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0차원이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하고 이 점이 여러 개가 모인다. 그러면 모이면 선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 선에 대해서 1차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시 이 선이 여러 개 모인다. 라고 하면 이 선이 여러 개 모이면 면적이 나오니까 이렇게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거를 2차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면적이 여러 개가 겹쳐지면 면적이 여러 개가 또 겹쳐질 수 있죠. 겹쳐지면 큐빅 모양, 주사위 모양 같은 이런 볼륨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볼륨까지 가지는 것을 3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3차원을 다시 여러 개 모아놓으면은 4차원이 되고 4차원을 여러 개 모아놓으면 5차원이 되고 개념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3차원까지는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3차원이 다시 이러한 공간이 여러 개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이제 사람들이 4차원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하는 것이고 잘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4차원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다시 배열에 대해서 돌아와 봅시다. 배열이 있어요. 그러면 배열에 있어서 아까 점 0차원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점은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하나의 타입, 하나의 원소만 가지는 것을 0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을 여러 개 가진다고 하면 몇 차원 배열? 1차원 배열이 되는 거죠. 이게 1차원 배열이 돼요. 그럼 이 1차원 배열을 다시 여러 개 가지면 2차원 배열이 돼요. 그런데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2차원에서부터 그 이상의 다차원은 똑같고 걔네들 한 뭉치, 그 다음에 1차원 배열 한 뭉치 이렇게 해서 서로 갈림길이 나뉘어요. 어떤 갈림길이 나뉠까요? 제가 이걸 여쭤볼게요. 어, 처음에 설명하기 쉽게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은 2차원 배열을 생각해 봅시다. 똑같이 3개예요. 그러면 이러하게 생긴 2차원 배열이 있다라고 하고 선언하는 방법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구조가 메모리상에 이대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생긴 구조는 메모리상에 그대로 있을 수 있나요? 얘는 있을 수 있죠. 얘는 메모리상에 이렇게 생겨 있을 리는 없는 것 같죠. 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메모리에 번지수가 있죠. 어드레스. 메모리 번지수는 내가 만약에 메모리 4기가를 쓰고 있다. 그렇다면 그 4기가라는 메모리가 0번지에서부터 4기가 마이너스 1번지까지 번지수가 그냥 쭉 이어져 있죠. 1차원으로 이어져만 있지 이 번지수가 어디에서 뭐 밑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은 없죠. 그래서 메모리 번지수 자체가 1차원이기 때문에 요 모양은 1차원의 모양은 메모리에다가 이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보관할 수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관이 된다는 거를 배웠었죠. 그런데 2차원 배열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모양을 이대로 1차원인 메모리에다가 늘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이대로 늘어놓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늘어놓을 수 있나요? 한 줄로 펴서 늘어놓을 수 있죠. 한 줄로 필 때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한 줄로 필 땐 방법이 두 가지인데 그거는 얘를 핀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긴 1차원 배열 3개가 모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생각나시죠? 이렇게 생긴 1차원 배열 3개가 모여서 이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생긴 1차원 배열 3개가 모였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펴서 이렇게 일렬로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생긴 애가 3개 모였다고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펴서 한 줄로 만들 수 있겠죠. 그쵸? 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경우라는 것은 랭귀지별로 이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C 랭귀지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길쭉한 방향을 열이라고 하죠. 세로 방향을 열이라고 하고 가로 방향을 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행우선 저장 방식이라고 하고 이 방식을 열우선 저장 방식이라고 합니다. C 언어는 행우선 저장 방식을 선택한 언어고요. 포트란 같은 것은 열우선 저장 방식을 선택한 언어예요. 그럼 행우선이나 열우선이나 뭐 선언할 때 앞에다가 행 개수를 쓰고 뒤에다가 열 개수를 쓰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 어떠한 특정 원소를 찾아 들어갈 때도 똑같이 이런 노테이션을 써요. 여기다가는 행번호, 여기다가는 열번호를 쓰거든요. 이런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두 가지 경우의 랭귀지가 똑같고 다만 다른 것은 한 가지만 달라요.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펴서 저장하느냐 그것만 다릅니다. 그럼 그것이 다른 거는 언제 효과가 나느냐 하면 여기에다가 이것을 2차원으로 선언해 놓고 액세스 할 때는 그러니까 리드 라이트 할 때는
2차원처럼 이렇게 쓰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여기다 값을 집어넣을 때는 쭉 9개의 숫자를 집어넣는 거죠. 1번부터 9번까지 9개의 숫자를 그냥 쭉 집어넣는 거예요. 얘가 일렬로 돼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다 쓸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고 읽을 때는 2차원처럼 읽고 아니면 반대로 쓸 때는 2차원처럼 쓰고 읽을 때는 1차원처럼 읽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는 얘를 2차원 배열로 선언해 놓고 1차원처럼 액세스했을 때는 이 랭귀지의 경우와 이 랭귀지의 경우에 결과가 다르게 나오겠죠. 그럴 때는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그 특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2차원으로 선언한 배열을 1차원처럼도 이용했다가 2차원처럼도 이용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차원 배열에 대해 내부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내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1차원 배열은 물리적인 구조의 성격이고 2차원 배열은 논리적인 구조의 성격이다라는 걸 이해하셨을 거예요. 즉 논리적인 구조라는 거는 실제 메모리상에 얹힐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구조인 거죠.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쓸 수 있게 첨자도 2개를 주고 이런 식으로 마치 테이블 형태처럼 생긴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논리적인 구조일 뿐이다라는 거죠. 물리적인 것은 1차원 배열일 뿐이다. 그러면 다음에 404페이지에 405페이지에 있는 실습 예제를 할 건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고 타이핑하지 말고 저와 함께 이걸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영상을 중간중간 멈추면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2차원 배열 사용할 때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털을 잘 잡아 놓으면 덜 헷갈리겠죠. 요건 기본적으로 2차원 배열에다 값을 쭉 채워넣고 다시 그 값을 어떤 포맷에 맞춰서 쭉 프린트하고 이런 예제입니다. 봅시다. 네, 결과를 요 결과라는 말은 빼고 여기 이 세 줄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 세 줄이 나오게 하는 건데 이 세 줄은 어느 부분에 있냐면 교재에 405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있나요? 예, 406페이지에 실행 결과 하고선 여기에 있는 세 줄이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이제 화면 넘기면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결과를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마침 장이 넘어가서 406페이지로 돌리면 실습 예제 소스가 안 보이니까 더 잘 됐네요. 406페이지를 보시면서 나머지는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하시면 영상을 보시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네, 이렇게 볼게요. 여기까지 소스를 일단 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타이핑을 해주세요. 이건 뭐냐면 행번호 2개, 행 개수 2개, 열 개수 2개. 사이즈보다는 사이즈라고 하면 행의 가로 방향으로 크기가 2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카운트를 더 선호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거를 일괄로 바꾸는 것도 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내가 바꾸고 싶은 것을 드래그 하든지 더블 클릭해서 마킹하고 컨트롤 F 하면 여기 생기죠. 얘를 열어요. 열은 다음에 로 카운트라고 하고 모두 바꾸기입니다. 여기 모두 바꾸기 하면 2개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칼 카운트 이렇게 취향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거슬리니까 닫아요. 그래서 가로 개수 2개 세로 개수 3개니까 가로로 긴 형태의 2차원 배열이죠. 이것은. 그리고 원소의 개수는 6개 이렇게 됩니다. 그럼 2차원 배열의 원소에다가 값을 저장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똑같이 대가로 2개 그 다음에 여기에도 똑같이 대가로 2겹 이렇게 2개로 해놨는데
이거는 선언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2, 3은 그냥 표식일 뿐이죠. 이렇게 생긴 2차원 배열이다 라는 표시를 준 것이고요. 요거는 연산자예요. 인덱싱하는 연산자. 원소를 참조하고 있죠. 첫 번째 게 행번호, 두 번째 게 열번호.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얘가 맨 왼쪽 위, 이거는 윗줄에 왼쪽에서 두 번째, 윗줄에서 맨 오른쪽, 이렇게 윗줄에다가 1, 2, 3, 아랫줄에다 4, 5, 6 이렇게 넣었어요. 이제 아까 보라고 한 406페이지에 있는 실행 결과를 여기다 만드는 코드를 작성해 봅시다. 먼저 뭐라고 쓰죠? 반복문을 for문을 이용하여 출력이라는 말은 그냥 이 말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printf 문장을 하나 넣어요. 예, 이렇게 출력하고 줄바꿈을 해줘야 다음 줄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td 가까로 열고 0, 0은 1, td 가까로 열고 0, 1은 2 이런 식으로 쓰라 그러죠. 그리고 각각의 거에 대해서는 한 칸씩 띄었어요. 한 칸씩 띄었다. 그 다음에 세 개를 쓴 다음에는 줄바꿈을 했다. 줄바꿈은 조금 이따가 따로 생각합시다. 그러면 먼저 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원소들을 액세스 해야 되는 거죠. 위에 줄부터.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액세스를 하려면 칼럼 번호를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칼럼 번호를 먼저 다 바꿔준 다음에는 로우 번호를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로우가 지금 이중 포문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중 포문을 써야 되는데 출력문의 형태를 보면 칼럼 번호가 먼저 바뀌었어요. 그리고 로우 번호는 나중에 바뀌었죠. 그럼 로우 번호가 더 바깥쪽에 있는 포문에서 돌아가고 칼럼 번호가 안쪽에 있는 포문에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두 개의 번호를 칼럼하고 로우 번호를 돌리는 반복 제어 변수를 칼하고 로우라고 하겠습니다. 2차원 배열을 할 때 로우 번호는 I, 칼럼 번호는 J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많이 헷갈려요. 로우 번호는 로우, 칼럼 번호는 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재에서는 이 int 이런 것을 중간에다가 선언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C 언어에서는 원래는 선언문이 다 끝난 다음에 실행문이 실행문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명령문들이. 그래서 선언문하고 명령문을 구분하는 게 원래 C 컴파일러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C 컴파일러가 그런 걸 허용하기 때문에 이런 선언 문장들을 중간에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표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선언을 먼저 다 마친 다음에 실행문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바깥에서 로우를 돌려야 되니까 로우는 개수가 두 개죠. 2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쓰는 거죠. 그리고 안쪽에서 다시 칼럼을 돌립니다. 칼럼 역시 3보다 작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걸 써야 되겠죠. 프로그램 안에 상수는 될 수 있으면 쓰지 않는 것이 아예 안 쓰면 가장 훌륭합니다.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두 겹을 이렇게 만들므로 해서 이 위치, 커서가 깜빡이는 이 위치에서는 지금 출력문에 나와 있는 원소대로 액세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printf 문장만 잘 만들면 돼요. printf 문장에서 td 가까로 열고 뭐라고 쓰고 닫고 여긴 붙이고 뭐라고 쓰고 닫고는 뭐라고 쓰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각 자리마다 퍼센트라는 거를 써서 여기에 뭘 넣어야 된다라고 표시만 먼저 해줍시다. 이렇게 하고 맨 뒤에는 한 칸을 띄워야 돼요. 한 칸씩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지금 퍼센트 변환 문자가 3개니까 3개에 각각 들어갈 숫자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뭘 넣어야 되나요? 행번호, 열번호 중에 뭘 넣어야 되죠? 행번호죠. 지금 이 폼은 안에서 행번호는 얘가 가지고 있어요. 처음엔 0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는 한 바퀴 돌아오면 1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D라고 해놓고 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는 열번호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위치에서의 열번호는 칼이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칼은 인테저니까 D라고 해주고 칼이라고 해주고 다음에 이거는 이 행번호, 이 열번호에 해당하는 원소의 값을 해줘야 되니까 원소 값은 이 TD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리고 TD는 타입이 인테저니까 %D라고 하고 TD에 특정 원소를 지칭해야 되죠. 원소 지칭은 어떻게 해요? 요것들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 칼 이렇게 원소 지칭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채로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겠지만 한번 실행해 볼게요. 컨트롤 F5 예, 실행했어요. 이렇게 나왔네요. 뭐가 부족하죠? 지금 한 줄에 다 쓰는 게 아닌데 중간에 한 칸씩 띈 거는 잘 했는데 한 줄에 다 쓰는 게 아닌데 여기 하나의 행이 끝났으면 줄바꿈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걸 안 했죠. 그러면 어디다 줄바꿈을 넣으면 되죠? 줄바꿈이라는 것은 요거죠. 예, 이게 줄바꿈 하는 거예요. 컨트롤 X 해놨어요. 이걸 어디에 넣으면 되나요? 하나의 행에 해당하는 원소들 다 프린트한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그러면 한 행에 해당하는 3개 쭉 프린트한 다음에 줄 바꿔서 그 다음 거를 또 한 줄에다가 쭉 프린트. 컨트롤 F5 해볼게요. 다들 잘 따라 하셨죠? 네, 여기에서 교재하고 다른 이렇게 행번호, 열번호는 의미가 있는 반복제어 변수. 우리가 보통 반복제어 변수는 IJK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반복제어 변수면서 칼번호, 로번호로 쓸 의미가 있는 변수니까 의미 있는 이름으로 사용하시면 더 낫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제 2차원 배열을 선언하면서 선언문에서 초기값을 주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차원 배열에서도 방법이 있었죠. 선언문에서만 허용한다 라고 하면서 중괄호 열고 거기다 값을 컴마로 나눠서 쭉 나열하고 중괄호 닫고 이것은 실행문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선언문에서만 사용하는 초기값 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406페이지를 펴봅시다. 406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2차원 배열이 가로로 3칸, 세로로 2칸 이렇게 2차원 배열이 있고 거기에 그 2차원 배열을 선언하는 문장이 있죠. 스코어 2하고 3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괄호를 2겹으로 썼죠. 바깥에 있는 중괄호는 잡아주는 역할만 하고 안에다가 1차원 배열 2개를 각각 초기화하는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죠. 첫 번째 1차원 배열은 가로로 놓인 맨 윗줄이니까 거기다가 3개 값을 넣고 한번 컴마하고 두 번째 1차원 배열은 그 아랫줄인 가로줄이니까 또 3개 값을 늘어놓고 이렇게 하면 바로 그 밑에 있는 그림처럼 들어간다 라는 거를 이해를 하셨죠. 먼저 여기에서 이 신텍스나 어떤 것이 헷갈린다면 여기서 잠시 멈추시고 이거를 확실하게 눈에 익혀두세요. 왜냐하면 요 다음 면으로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서는 더 헷갈리는 말들이 막 나와요. 잘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하고 이제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407페이지를 봐요. 407페이지의 윗부분에 보면 이렇게 해도 다 똑같다 라고 하면서 세 개가 나와 있어요. 맨 위에는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스탠다드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선언은 2차원 배열로 하면서 초기값을 주는 방법은 1차원 배열로 줬죠. 그럼 1차원 배열로 쭉 늘어났을 때는 어떤 순서로 들어간다는 거 아실 거예요. 2차원 배열의 내부 구조에서 배웠죠.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 아랫부분을 봅시다. 첫 번째 그 2차원 배열의 형태로 대괄호 두 개를 늘어나서 선언을 하긴 했는데, 앞쪽에는 숫자를 안 줬어요. 숫자를 생략하고 뒤쪽에만 3개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뒤에는 1차원 배열 형식으로 값 6개를 쭉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영상을 봅시다. 이제 제가 여기다 그립니다. 영상에서 보면 2차원 배열이라는 걸 얘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터치할 수 있는 식으로 내가 2차원 배열을 만든다. 그런데 지금 그림 9-17의 세 번째 예에 보면은 나의 칼럼 개수는 3개다 라고 알려줬죠. 칼럼 개수는 3개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초기화하려고 기다리는 값은 6개예요. 6개를 1차원 배열 형식으로 줬죠. 그런데 이것을 2차원 배열로 늘어놓는데 얘가 준 정보는 행의 개수는 주지 않고 열의 개수만 3개라고 줬어요. 그럼 여기 3개까지 간 다음에는 열이 행이 바뀐다는 거죠. 열의 개수가 3개잖아요. 열의 개수는 3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기에서부터는 다음 행이라는 얘기예요. 다음 행. 그죠? 이 정보를 줬어요. 이런 식으로 넣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스코어 앞에 행번호를 생략했잖아요. 그럼 열번호는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니면 둘 다 생략할 수 있나요? 열번호는 생략할 수 없어요. 왜 열번호는 생략할 수 없어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이 이유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2차원 배열이라면 어딘가에서는 끊어서 다음 행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디서 끊을지를 모르죠. 열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알려주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는 3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여기서 끊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열의 개수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2차원 배열이니까 요게 2개만 나왔잖아요. 3차원, 4차원 배열일 때도 다 똑같거든요. 3차원 그냥 충분하게 우리 이용은 안 할 거지만 4차원이라고 해봅시다. 4차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곳은 숫자를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했을 때 어디 들어가는 숫자는 생략할 수 있고 어디 들어가는 숫자는 생략할 수 없을까요? 생략할 수 있는 거는 요거 하나뿐이에요. 최고 차수에 해당하는 거 하나만 생략할 수 있어요. 나머지들은 다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높은 차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몇 개까지만 챙길 건지를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차원이어서 왼쪽에 있는 건 생략 가능, 오른쪽에 있는 건 생략 불가능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최고 차수 하나만은 생략 가능하다. 그런데 그것도 언제 생략 가능하냐 하면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문장에서 초기 값을 주는 상황에서만 생략 가능하다. 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배열이라는 것은 컴파일 타임에 자신의 원소 개수가 확정이 되어야 돼요.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얘는 원소 개수를 확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확정이 돼요. 왜냐하면 선언문이잖아요. 선언문에서 요 개수를 알려줬죠. 그럼 이 개수에 의해서 확정이 됩니다. 2라고. 예, 그래서
생략하는 거는 내가 이 개수에 따라서만 정확하게 잡겠다라는 의미지 확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확정하지 않을 방법이 전혀 없죠. C 언어에서의 배열이라는 거는 컴파일 타임에 원소 개수를 확정해야만 돼요. 그래서 최고 차수만 생략할 수 있다. 선언문에서. 단 생략할 때는 선언문에서 초기화하는 값들을 줘야 된다. 그리고 왜 최고 차수만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아셨어요. 여기까지로 2차원 배열 초기화에 대한 부분을 마칩니다.